비아그레 의존하지 않아도 남성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나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제가 중년과 고령의 남성들을 직접 만나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저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몸이 일시적으로 지쳐 있고 시간이 흐르며 기능이 약해졌으며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하되었고 때로는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들로 인해 활력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부위를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꾸준히 자극해주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박민성, 당시 60세였던 한 남성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 외로운 밤을 반복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나빠서도 감정이 식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몸이 더 이상 친밀한 순간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체는 때로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고 간혹 반응을 보이다가도 금세 다시 힘을 잃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일부러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일찍 잠든 척하며 아내의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피곤한 척, 졸린 척 했지만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무력감이 반복적으로 쌓이며 조용히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상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그의 자존감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짜증이 잦아졌으며 아내를 바라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나아가 작은 신체적 접촉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남성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스스로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이미 망가졌고 끝났으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적절한 관리 없이 사용되며 지쳐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60대를 넘긴 신체는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점검받지 못한 기계와 유사합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우고 술과 담배를 하고 오래 앉아 지내며 짜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후,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몸은 더 이상 스스로 강하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특별하거나 신비로운 방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접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나이에 맞고 심혈관과 혈압, 관절과 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의 시작이 심장이나 특정 부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는 상당수의 경우 그 출발점이 다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현상은 오래 앉아 생활하고 움직임이 적으며 근력이 감소하고 혈액 순환이 저하된 고령층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선격이 남아 있어도 혈류가 충분히 원활하지 않으면 발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를 막힌 수도관에 비유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압력이 부족하면 물이 약하게 흐르듯 혈관이 좁아지면 활력에 필요한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충분한 밤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다리에 손을 대어 보십시오. 다리가 차갑고 힘이 없거나 물렁하고 자주 저리거나 쑤신다면 문제가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회복의 출발점은 약국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잠들어버린 남성의 본능과 자신감을 깨우고 싶다면 먼저 혈액이 흐르는 길을 확보해야 합니다.
혈류가 없으면 힘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혈관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며 몸은 원래의 기능을 기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안내하는 방법은 아침 일찍 하체를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정확한 근육을 정확한 리듬과 시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동작은 다리를 뒤로 차는 운동입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하며 골반 주변,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뒤쪽, 그리고 성기 쪽 혈관 시스템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바로 서서 균형을 위해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짚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뒤로 약 30cm 정도 차듯이 뻗습니다. 높게 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릎을 곧게 펴고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뒤로 보낼 때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고 1, 2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양쪽 각각 15차 20회, 총 4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자연 펌프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꾸준히 활성화하면 혈액이 골반, 전립선, 성기 쪽으로 더 강하게 흐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힘 없이는 혈액이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들쑥날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혈액 순환 기반이 약하면 약물은 잠깐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일 뿐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제가 다리차기 운동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릎 관절이나 척추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나이든 남성에게도 적합합니다. 운동 중 허리를 곧게 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면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호흡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준비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리를 뒤로 보낼 때 부드럽게 내쉽니다. 호흡과 동작이 일치하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다리차기 운동 후 저는 보통 1분 동안 한 가지 동작을 더 안내합니다. 바로 가볍게 튕기듯 하는 스쿼트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깊은 스쿼트와 달리 아닙니다. 깊은 스쿼트는 젊은 사람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나이가 있거나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가벼운 스쿼트는 무릎을 약 20-30도 정도만 내려주면 충분합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3초 정도 유지한 뒤 천천히 다시 일어섭니다. 1분 동안 약 10회 연속으로 반복하세요. 일어설 때 깊게 들이마시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쉽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과 골반 주변 근육을 자극하며 이 부위는 전립선과 성기 쪽 혈관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겁지 않아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하체로 혈액을 강하게 밀어주는 힘을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단 2주 만에 하체가 따뜻해졌다고 보고했고 밤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기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자극 때문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신호를 다시 받고 신경이 더 민감해지며 혈관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확장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하루에 단 4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꾸준히 정확히 수행하면 회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다만 최대 효과를 보려면 시간대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잠에서 깬 직후입니다. 밤새 가만히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특히 하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혈관은 마치 막힌 도로와 같습니다. 아침에 빨리 혈류를 뚫어주면 하루 종일 몸이 잘 통하고 다리와 아랫배가 따뜻해지며 에너지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운동하면 하루 종일 오래 앉아 움직임이 적었던 탓에 혈관이 굳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기억과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오래 반복하면 반사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3일만 하고 멈추면 겨우 열리기 시작한 혈관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합니다. 고작 몇 분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러나 결국 그분들은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변화를 느낍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후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가벼운 운동 후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마치 막힌 가을에 새로운 물기를 더하는 것처럼 혈액이 더 강하게 깊게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여 막 속도를 올린 뒤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 운동 습관을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는 겨우 첫 단계일 뿐입니다. 몸이 잠깐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힘을 유지하려면 내부에서 받쳐주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영양소 보충입니다. 오랜 기간 관찰하며 연구한 결과 나이가 있는 남성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트룰린과 아연입니다. 시트룰린은 우리 몸이 산화질소 NO, 일산화질소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아미노산으로,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사실 비아그라도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훨씬 강하고 갑작스럽게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시트룰린은 이 과정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지속 가능하게 활성화하며 불편함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비아그라가 막힌 문을 억지로 밀어 여는 것이라면 시트룰린은 경첩에 기름을 발라 문이 스스로 부드럽게 열리도록 돕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연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선교, 지구력, 자신감, 발기 품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연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감소뿐 아니라 면역력, 근육,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쳐 쉽게 피로하고 힘이 빠지며 그 결과 성기능도 약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처음부터 반드시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트룰린과 아연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트룰린은 수박의 하얀 속살에 많이 들어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버립니다. 그 외에도 애호박, 단호박, 오이, 콩류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져 음식만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연은 상대적으로 섭취가 쉽습니다. 굴은 아연 함량이 매우 높고 그 외에도 호박씨, 검은게, 해바라기씨, 붉은 고기, 간, 달걀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술, 진한 커피, 가공식품은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굴이나 씨앗류를 많이 먹어도 술이나 커피를 자주 섭취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빠른 회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저는 식사와 함께 적절한 보충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김성태 씨 66세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비아그라를 몇 번 사용했지만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갇힌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먹으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이는 비아그라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트룰린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고 소금을 줄이며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주 후 그는 밝은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더 건강해 보이고 얼굴이 밝아졌으며 걸음도 가벼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몸에 제대로 영양이 공급되면 일부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 자체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혈관 상태가 나쁘지 않고 호르몬도 낮지 않은데 중요한 순간에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불안과 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는 모드로 전환시키며 교감신경이 켜지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피는 팔다리로 몰리고 성기 쪽으로 가는 혈류는 크게 줄어듭니다. 즉, 욕구가 있어도 몸은 자동으로 문을 닫는 셈입니다. 이는 몸이 현재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외부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머릿속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골반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굳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회음부 바닥과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군으로 방광을 지지하고 성기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신경이 눌리면서 성적 반응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숨을 쉬고 골반저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몸이 스트레스 모드를 끄고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이를 아랫부분 부드러운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날 2회, 5일 7분 정도만 실천하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잠들기 전입니다. 침대에 바로 누워도 좋고 의자 등에 기대어 앉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어깨, 목, 배에 힘을 빼고 풀어줍니다. 코로 가볍게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끼고 입으로 6초간 내쉬면서 항문과 두 다리 사이 부위를 천천히 풀어준다고 상상합니다. 힘을 주거나 억지로 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을 때 근육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하는 동안에는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느낌, 다리 사이가 부드러워지는 느낌, 몸 전체에 평온함이 퍼지는 느낌만 의식하면 됩니다. 이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선교, 발기, 쾌감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매일 몇 분만 실천해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법을 점차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최현우 씨, 64세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면에 시달렸고 아내와 가까워질 때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규칙적으로 호흡법을 4주 동안 실천했고 재진 때 잠이 잘 오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으며 몸이 자연스럽게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강동진 씨, 70세는 침실에 들어갈 때 긴장으로 아내가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몸이 꺼지곤 했습니다. 그는 2개월간 꾸준히 호흡법과 운동을 병행한 후 훨씬 부드럽게 상황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자신감도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때로 부족한 것은 약이 아니라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 방법을 정확히 적용하더라도 혈관과 호르몬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모든 노력은 잠깐 불꽃이 타다 사라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습관은 흡연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킵니다. 한번 흡연하면 혈관이 조여지고 성기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니코틴은 혈관 내피층을 손상시키는데 내피층은 혈관이 확장되도록 돕는 층입니다. 내피가 손상되면 혈관은 굳고 딱딱해지며 산화질소에 대한 반응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흡연한 사람은 발기부전 위험이 높고 회복도 느립니다. 다음으로 오래 앉아있고 움직임이 부족한 습관입니다. 몇 시간씩 앉아있으면 골반과 다리에 혈액이 정체됩니다. 정맥이 약해지고 미세 순환이 막히며 혈액이 전립선과 해면체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워집니다. 30, 60분마다 일어나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을 활성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튀김, 동물성 지방, 정제당을 많이 섭취하면 LDL이 증가하고 혈관 내 플라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집니다. 또한 대사에 혼란을 주고 혈관 염증을 유발하며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합니다. 기름진 고기, 치킨,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내장류 등은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절대적으로 끊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습관은 잦은 음주, 특히 저녁 술입니다. 소량의 술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낮추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50대 이후 꾸준한 음주는 발기부전과 조로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약화는 서서히 진행되어 스스로 통제력을 잃을 때까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수면도 기본 토대입니다. 깊이 잠들면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늦게 자거나 자주 깨거나 6시간 이하로 자면 이 과정이 방해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정신력이 떨어지며 성기능도 함께 감소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례에서 수면만 개선해도 회복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연 치유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불안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할 뿐 아니라 발기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계까지 억제합니다. 신체 건강이 괜찮아도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몸은 원하는 대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동과 영양뿐 아니라 마음속 안정감 회복도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사는 한재 씨, 68세였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말수가 적고 한숨만 쉬며 제가 언제부터 제대로 된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담배를 피우고 잠을 잘 자기 위해 술을 마셨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늦은 취침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아그라를 몇 번 사용했지만 어지럽고 심장이 빨리 뛰어 결국 중단했습니다. 일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부부 관계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 운동 2가지, 뒤로 다리 차기 3분, 가볍게 튕기듯 하는 스쿼트 1분, 따뜻한 물 마시기, 시트룰링과 아연 보충, 식단 조정, 기름진 음식 줄이기, 채소와 굴 호박씨 늘리기, 담배와 술 줄이기, 밤에 휴대폰 대신 7분간 골반적은 호흡법 실행, 이 모든 것을 안내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다리가 따뜻해지고 덜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주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반응이 있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밤에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침대뿐 아니라 눈빛과 매일 아침 손 잡는 모습에서도요 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떤 기적의 약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해준 것뿐입니다. 올바른 운동, 올바른 자극, 나쁜 습관 제거, 호흡으로 긴장 완화,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배운 한 가지는 늦은 몸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리듬을 맞추고 시작하기만 하면 결과는 단순한 한밤의 즐거움이 아니라 더 에너지 넘치고 더 즐겁고 더 자신감 있으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50세가 넘은 남성이고 몸이 약해지고 부부관계에서 존재감이 흐려진 느낌이 든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방치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단 3가지를 꾸준히 충분히 실천하면 됩니다. 아침 운동으로 하체 깨우기,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올바른 영양소 보충, 매일 밤 골반적은 이완호흡 동시에 담배, 술, 늦은 취침, 기름진 음식,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 같은 활력을 조용히 파괴하는 습관들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하면 몸도 함께 바뀝니다. 변화는 요란하거나 폭발적이지 않아도 마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회복의 여정은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